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조승우 한약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한 의사는 네네. 아니시고 한 약사. 네, 맞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한 약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입으로 그렇지만 제가 많이 한약사를 알리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들에 보면 댓글에 무의식적으로 한의사라고 많이 쓰세요.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댓글에 한의사 아니고 한약사예요. 이렇게 또 서로들 네네네네네. 유치하게 싸움들을 하시는데 한 25년 됐고요. 예. 그 의약 분업되면서 의사 약사 이제 할 때 한약도 믿고 먹을 수 있게 한의사 한약사 따로 한방 분업이 됐죠. 그게 25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도 의대 증원 때문에 많이들 이제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제약회사와 이제 병원 이런 의료 산업이 한방 분업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 넘도록 전국에 약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약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약대 한약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약대 한약학과. 네, 약학과, 한약학과. 그래서 저는 이제 한약학과를 나온 거고, 저는 이제 한약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한약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한약. 예, 이제 예전에 이제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했던 게 한약방이고, 똑같이 약사 면허권자로서 이제 약국인데 한약국으로서 특히나 저는 이제 일반 의약품조차도 양약은 취급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아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약 안 먹어도 우리 몸은 웬만한 거는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이제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그래서 이름도 예방원 한약국. 예방원. 네,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니까. 네, 예방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맞아요. 약을 팔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이 32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은 금융맨으로 시작했어요. 은행 다니셨다고? 네. 예. 은행원으로 시작을 했고 돈 욕심이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 돈을 만지니까. 맞아요. 네. 돈 만지고 또 부자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그럼 도저히 이거는 저는 근데 은행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목표가 은행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꿈은 크게 가졌어요. 그럼 엄청 열심히 일하셨겠네요. 다른 사람들. 맞아요. 카드 왕도 하고 뭐 청약저축도 막 제일 많이 판매하시고 하루에 막 20개씩도 할 때도 있었고 펀드도 많이 팔고. 근데 한 3년 차 되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을 나왔고 그때 이제 아메리카노가 원두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고 제가 직접 이제 로스팅부터 유통 판매까지 그러니까 생산 제조부터 해서 판매까지 다 했었거든요. 아니 그 안정적인 은행을 나와서 네, 맞아요. 커피 유통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죠. 왜냐하면 막 그쵸, 은행 들어가기 전에. 네,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뭐가 됐든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 안정적인 직장. 네. 근데 돈은 그래도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확히 원두가 믹스해서 원두 커피로 넘어가는 시장이 됐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스팅을 직접 하니까 커피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불면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게 커피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경불안이 오고 뭐 비염 아토피 오고 뭐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염증이 몸에 쌓이니까 그러면서 저도 여느 환자들처럼 병원을 다니면서 진통소염제 먹고 또 검사해보면 또 강지석 척추형 검사까지 해봤으니까요. 그거 검사하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척추에다가 이렇게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그 당시 때는 맞지도 않았어요. 부작용들이 그때 많아가지고 그런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안 돼서 대학병원 갔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심장에. 심장에요? 네. 수치를 보더니 결국에는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수까지 받았어요. 32살에. 네, 그랬더니 다행히 스텐트 시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동맥경화가 와서 이제 약을 항상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단명은 그거였죠. 불안전성 협심증. 그러니까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병원 가면 답답한 게 원인을 모른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 원인은 다 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먹는 식생활 습관이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돈을 많이 벌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그리고
또 밤낮없이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커피 많이 먹고 또 밤에 잠 안 오니까 술 먹고 자고 야식 먹고. 제 얘기인가요? 이거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거 내 얘기 같은 이러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강을 한번 읽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내린 결론은 때를 놓치면 안 되구나, 이 건강도.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몸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이제 예방원 한약국 하면서 정말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말기암 환자부터 해서 더 이상 현대의학에서 약물로 치료를 하다 안 되신 분들, 수술도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한 1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느낌들, 메시지를 이제 책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첫 책인 채소과일식이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채소과일식? 네, 제목이 참 없었어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채소과일식으로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책 중에. 그 책이 이제 1년 만에 10만 부 넘게가 나갔기 때문에. 와. 이번에 이제 제 자기계발서 첫 책이 5번째 책이기도 한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완치 시리즈부터 해서 제가 10년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 상담하면서 느낀 걸 쉽게 이제 좀 전파를 드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와이스트리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까지 들러주셨어요. 저희가 영광이죠, 뭐. 근데 이제 채소 과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부터 여쭤봐야 돼. 그럼 지금은 건강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안 건강하시구나. 네. 저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목포에서 7년 정도 이제 생활하다가 네. 예방을 운영하다가 인천 송도로 올라온 지 이제 이번 촬영 기준일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와, 좀 무리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다 초고층 빌딩 숲이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는 너무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시니까. 한계적으로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줄이고 싶고. 이동 시간도 많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공기가 일단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저는 이런 체질인 걸 제가 아는데 올라왔더니 역시나 아내하고 아이는 빨리 적응하는데 저는 이게 한 달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부터 외부 활동들을 또 막 하니까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에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그런 공포 두려움은 없어요. 대신에 10년 동안 저는 검사를 더 이상 하진 않거든요. 2년마다 하는 혈액 검사 그 정도 수준. 왜 안 하면 과태료 물게 하니까. 그 정도만 하지, 지금처럼 뭐 감기가 아니면은 기침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코로나 키트 검사해볼까?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뭐 폐렴 아니야? 결핵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몸이 냉방병이 왔구나. 에어컨을 제가 진짜 안 쐬요.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큰 데 다니면서 보니까 직방으로 이제 에어컨 받으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먹는 것만 좀 더 신경 써주자.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가공식품 먹거든요. 아예 뭐 동물성 식품 안 먹는 비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줄이는 거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데 대부분은 식생활 습관은 놔두고 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다른 방법,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약물 중독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병들게 한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보면 내가 정말 재테크에서 번 돈이 결국엔 다 의료비로 나가버리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도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네. 근데 또 여기서 제일 기본으로 중요한 게 식습관이고. 맞아요.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앞선 책들은 건강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방법에 이제 주안점을 뒀다면, 원론적인 건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뭔가 정신은 시작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고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게 자기 관리고 자기 개발이잖아요. 여기 보면 약간 뭐 마음 관리서 이런 것처럼 마음에 불안이 없는 건강한 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괴로움을 없애야 몸이 산다. 그러니까 뭔가 의학 지식 같으면서도 자기 개발서 같으면서도 이제 복합적인 느낌? 네. 저 역시 돈을 한동안은 쫓아왔었던 삶이 있었고 지금도 돈만 생각한다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근데 반드시 잃어야 될 게 생겨요. 삶이라는 게 얻는 만큼 잃는다. 맞아요. 모든 거를 완벽하게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 건 다 누구나 똑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행복을 어떻게 내 정의를 내릴 거냐. 네. 특히 건강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결국에 지금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건강을 포트폴리오에 1순위로 넣거든요. 건강해야 돈도 있어야 돼. 그 생각은 하시는데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건강해야죠. 근데 한약 사이신데 먼저 권하는 게 한약이 아니고 네. 오히려 생야채, 생과일을 더 권하신다고요. 네, 그게 이제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으로 좀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화식을 해라, 생채식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개념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지금 19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공식품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화학의 발달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의 유통 물자로 쓰기 위했던 게 통조림, 캔, 네. 그리고 다 방부제 처리한 예. 상하지 않게 만들기 오래 위한 보관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고기도 그런 식으로 베이컨을 말려서 예. 한 거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예. 명절만 되면 스팸을 선물 세트로 돌리는 게 아직도 고급 음식이죠. 네. 예, 스팸이. 실상 그 원조인 미국은 그게 이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 먹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는데도 고급 음식. 네, 명절 때 뜻깊은 가장 선물로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돈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데 써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저는 자본주의를 사랑합니다. 예. 예,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쵸, 봐요. 그쵸. 저 역시도 뭔가를 파는 입장인 거고 그게 사람이 자기를 팔든 물건을 팔든 책을 팔든 뭐든 이 자본주의 논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현명하게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아니면 경제 쪽에 주식이든 뭐든 재테크에 작전 세력이 있든 건강 쪽 먹는 거에도 작전 세력이 생겼다 이제는. 건강, 식품, 의학 모든 거에. 근데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그 세뇌당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게 다 진실이겠지. 설마 의사, 약사가 거짓말하겠어? 에이, 나쁜 거 팔겠어? 뭐 아니면 나라에서 마트에서 이런 거 못 먹는 거 팔겠어? 근데 술, 담배도 팔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 자체는 이미 몸에 해롭다는 건 다 밝혀졌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팠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면 결국에는 그게 바탕이 돼서 재테크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지금 팔까 나중에 팔까 이 고민하는 거랑 똑같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예를 들면 마라탕을 먹을까 탕후루를 먹을까 아 이거는 지금 나한테 해로워 지금은 참아야 돼 그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부터 그게 이 말 그대로 몸을 신경계를 교란시키면요 판단력이 다 흐려져요. 삶 전반에 들어가는 있어서. 것부터가 맞아요. 달라지면 네. 판단력도 달라지고. 삶 자체가 살아있는 음식 일단 들어와야 뭔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떠한 판단을 해도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들어온 것부터가 나를 이미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실은 안 돼요. 그러면 남이 얘기한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야 저거 지금 정보주 테마주 떴다 지금 사야 돼. 예, 부동산 지금 해야 돼. 그 얘기들을 다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똑같이 다 건강기능식품 뭐 유행만 하면 다 사요. 안 먹으면서. 현재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요. 불안하거든요. 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삶 전반에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과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원래 우리 인류가 먹어왔던 거 먹어라. 주식이 채소과일인데 주식이 육식이다라는 주장이 정말 많이 잠식했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위해서는 고기 먹어야 돼. 그렇죠. 더 하다 이제는 분말가루로 먹잖아요. 그게 실은 분유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와이스트릿에서 다루셨을지 모르겠지만 분유 시장이 지금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죠. 애를 안 나니까. 맞아요. 예. 점점점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 되고 망할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굴지의 그 선두주자였는데 뭐 어떻게 가느냐? 그걸 단백질로 음료. 예. 바꾼 거예요. 어르신들 드시라고. 네. 예. 분유를. 네. 그게 산양류 단백질이고 아이들이 먹는 건데. 네. 근데 WHO에서도 분유 먹이지 말고 모유 먹여야 된다. 분유통에 아예 써져 있어요. 가장
아이에게 좋은 건 모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거를 먹여야 되고 아하. 인위적으로 맞는 거는 성장에도 안 좋지만 부작용이 남는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안 먹어도 될 우유 분유를 나이 들어서 먹는다? 아, 아닌 거죠. 마케팅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정말 획기적인 저는 그런 거 아주 정말로 CEO 입장이든 그 경영진 입장에서 저는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야 되니까. 잘 만들어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실상 우리 몸에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유제품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점점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딱 그 쉽게 설명드리면 소화가 안 돼요. 단백질이 가장 소화가 어렵습니다. 아,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필수 영양소에서 네네. 이거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이니까. 그러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 근데 이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삼시세끼 먹어도 될까? 이게 흡수가 될까? 배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먹어왔던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기는 이제 잘게 씹어서 네. 먹어야 이제 소화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음료로 타서 마시는 거면 가루니까 네네. 물이 액체가 되니까 더 쉽게 소화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논리로 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채소 과일도 똑같이 갈아 먹든지 착즙으로 해서 드셔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언제 당근 씹어 먹고 있고 언제 사과 하나 먹고 있어요. 지금 뭐 시간도 없는데. 그랬던 공격이 야 그거 그렇게 먹으면 뭐 영양소 파괴돼 아니면은 그 가는 순간에 다 영양소 없어져 식이섬유 못 먹으니까 먹을 필요 없어 아니면 혈당 올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똑같이 가공식품은 이미 다 영양소 파괴되고 아, 네. 그리고 그렇게 갈아서 하면은 뭔가 흡수율이 높아져서 부작용이 온다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같은 논리라면. 네. 철저하게 근데 한쪽 정보만 주니까 이게 흡수율이 높으니까 이건 효율이 더 극대화될 거야. 이 마케팅이 먹힌 거죠. 네네네. 근데 지난 10년 넘게 그 결과 보디빌더 하신 분들이 그걸 제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단백질 쉐이크. 네. 닭가슴살 먹기 지겨우니까 대체용품으로. 그 결과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디빌더 하신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채소과일식으로만 해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비건 빌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철저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고도 두부라든지 콩, 뭐 채소 과일에도 그런 단백질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육을 만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근육을 위해선 반드시 동물성 식품, 성장을 위해선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 1940년대 이후로 민주산업화를 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이 축산업, 낙농업이었단 말이에요. 세계 선진국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영국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축산업, 낙농업의 입장에서는 이 고기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정보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주식이 육식이다라는 얘기까지 정보까지 나와버린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는 거짓말은 할 수 없거든요. 고기는 하루에 30에서 40g 이상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에너지로도 안 쓰이고 내 배출도 안 되고. 고기가요? 네. 왜냐하면 무항생제가 아니고 목초를 먹고 자란 애들이 아니고 다 사육돼가지고 그렇죠. 사료 먹죠. 동물성 사료 그게 광우병의 시초였거든요. 소가 소를 먹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항생제 맞추고 성장 호르몬 촉진제 맞추고 그게 인간한테 고스란히 다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런 게 염증으로 돼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항산화 물질인 영양제를 먹으세요. 네. 또 고기를 줄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또다시 화학 첨가제를 또다시 넣으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기분은 나요. 분명히.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실제로 인간은 가슴을 그냥 열었다가 닫는 것만으로도 실제 수술한 사람보다 더 징후가 나중에 그 몸이 좋아지는 실험 결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병원들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제일 골머리 아픕니다. 실상 그냥 밀가루 약 주나 이 약 주나 밀가루 약 먹었을 때 효과가 동등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거 내 몸에 좋겠지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실제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할 때도 네. 위약 대조군이 꼭 맞아요.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위약 대조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먹는다라는 거 인지만 해도 네. 몸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돼 버리니까. 그 2차 대전 때였나? 몰핀이 부족할 때 아무거나 물량 놔주고 몰핀 맞았어. 맞아요. 괜찮아질 거야. 하면 맞아요. 진짜 괜찮았다고 막. 맞아요. 그게 물론 이게 일반적인 다 전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현대 2000년대 들어서 심리학이 더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네. 마음에 대해서. 네. 그럼 이 심리학하고 특히 하버드대 보건연구학이 그걸 많이 하는데 이 심리학 쪽이 이제 병원 쪽하고 연계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중요한 게 마음이네. 사람 몸이 거기에 정신을 지배를 받네, 몸이. 근데 이 진실은 제약회사는 제일 싫어하죠. 왜냐면 굳이 그럼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세뇌를 당한 측면도 맞아요. 있다. 저희가 계속 비트코인 사야 된다 세뇌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